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런 블로그를,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 어떤 창업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이 직장인으로 산다는 게 사실 어떤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 2003년 대학교 3학년 때 창업해서 지금까지 14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직원분들을 뽑을 때 면접을 100분 이상 봤어요. 면접은 아마 200분 이상 봤을 거예요. 고용하신 분들은 50분 이상 되는데, 근데 면접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나왔던 말, 그러니까 한 면접자분들의 80%? 85%? 정확한 비율까지는 기억 안 나지만 대략 그 정도? 그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야근이 너무 힘들다 했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참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야근을 하면, 야근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야근을 하면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 개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취미를 떠나서 개인이 정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사람이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런 부분에서 좀,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좀 그렇다고 직장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대학교 때 휴학하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나는 직장인하고는 안 맞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한 거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창업의 이유, 창업의 필요성,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돈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창업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주제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창업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시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좀 더 자유롭죠. 왜냐면 오프라인은 업종이 뭐든 간에 오프라인의 어떤 이 매장을 차렸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매장의 주인이자 사장으로서 그 매장을 계속 관리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혹은 밤 12시까지 그렇게 매장을 지키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가 내 가게라 하더라도 인간이라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은 이제 장점이 그런 부분인 거죠.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낮에 한두 시간 은행을 간다던가 병원을 간다던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이 장사가 안 되거나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많이 생각하시죠. 인터넷이라는 게 2000년대, 2001년대 그때부터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스티브 유의 막 광고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다 뭔가를 하고, 거의 인터넷을 이 젊은 세대 분들은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없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터넷을 하실 거고, 저희 어머니도 예순이 넘으셨는데 네이버로 막 궁금할 때마다 검색을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은 지금 어떤 IT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의 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인 거죠. 근데 그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 바로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페이스북이든 뭐든 굉장히 IT의 카테고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이 있지만, 가장 최초에 나왔으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증명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이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 벤처기업 열풍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생겼고,
요즘도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서 뭐 신생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스타트업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앱 관련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게 당연히 아니라 그런 회사들 중에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를 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회사들의 뭐 능력 부족이나 이런 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검증이 안 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은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집객은 되는데 사람은 끌어모을 수 있는데 수익은 뭘로 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뭐 끌어내다가 수익으로 반전되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회사도 있는 거고 꾸준히 계속 수익이 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실 없어지는 회사도 있는 거고 근데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건 이 쇼핑몰 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는 뭐 그건 논외고 이 쇼핑몰 어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뭐 가장 접근하기 좀 쉽고 검증된 모델이 이런 전자상거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쇼핑몰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흔히 말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라 하면 어쨌든 IT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느 날 뭐 아이폰이든 뭐 안드로이드의 뭐 갤럭시든 뭐 어떤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실 어떤 프로그래밍 스킬이나 전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걸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뭐 어떤 커뮤니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클리앙이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만든다 해도 뭐 어느 정도의 그 전문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IT 비전문가가 IT 사업을 하겠다는 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쇼핑몰 비즈니스는 사실 쇼핑몰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다음 회차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서도 IT 기술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예, 모르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몰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어떤 그 뭐 패키지라든가 임대형 어떤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컴맹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뭐 그렇지만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몰라도 할 수 있냐 그거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IT 베이스 사업에서 IT의 전문적인 스킬이 없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쇼핑몰 비즈니스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쇼핑몰 비즈니스는 IT에 기반을 두었지만 IT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유통업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편의점, 백화점, 뭐 어떤 뭐 시장,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유통업인 거죠. 굉장히 전통적인 사업이죠. 뭐 역사가 엄청 길겠죠. 유통업은 뭐 1000년, 2000년, 뭐 옛날에도 뭐 계속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사의 장사, 장사인데 그 기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노점이나 뭐 이런 로드샵이나 뭐 백화점 입점, 어떤 쇼핑몰 입점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매장을 둔 유통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예, 오히려 되게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서 한번 볼까? 어떻게 처음에 그 EJ 텔리. 자 일단은 뭐 창업해야 되는 어떤 뭐 이유, 뭐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에디군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가르쳐 주실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쇼핑몰 창업인 거네요. 일단은 현재 카테고리는 쇼핑몰 창업이고요. 나중에는 어쨌든 제가 사업을 14년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또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공유할 생각이에요. 실제로 제 블로그 오시면 여기 밑에 주소 한번 깔아주십시오. 네. 제 블로그 오시면 제가 사업에 대해서 강좌라고 하기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해서
8편 정도 적은 게 있어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 백수입니다. 14년 하셨는데 결국 백수신가요? 뭐 2015년 12월에 운영하던 회사를 제가 나중에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한번 할 뭐 어떤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2015년 12월에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2016년은 안식년으로 1년 정도 휴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뭐 저도 같이 몸을 담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 채널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에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셨죠? 그렇죠. 네, 카페를 한번 시도해봤죠.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단 카페를 시도했던 거는 카페 자체의 수익을 사실 내려고 시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세 번째 사업이었죠. 화장품 비즈니스를 4년 반 정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계속 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좀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 기존 매출의 정체 상태를 깰 뭔가 필요하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얼굴에 좋은 것만 바르지 말고 몸에도 좋은 걸 먹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착즙 주스 뭐 이런 개념으로 카페를 좀 웰빙스럽게 그렇게 1층에 카페를 만들고 2층은 사무실을 해서 어떤 단독 건물을 임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화장품 브랜드와 이 카페를 같이 공존하고 카페에서는 뭐 예를 들면 천연 화장품 만들기 행사라든가 어떤 뭐 화장품 어떤 성분 혹은 뭐 화장품의 어떤 사용법, 올바른 사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다음에 뭐 저희 제품들에 대한 어떤 품평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블로그에 아까 강좌를 올렸다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강의들 그런 걸 통해서 좀 전체적인 그 수익보다는 브랜드 밸류를 좀 끌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뭐 카페를 공사를 2개월 이상 하고 카페를 런칭했을 때가 2015년 11월이었는데 2015년 12월에 회사 이제 매각이 결정되면서 사실 뭐 좀 손을 놨죠. 손을 놨는데 카페를 어쨌든 만들고 나서는 금전적으로 손실을 꽤 많이 봤어요. 뭐 2억 정도 이상 손실을 봤으니까. 근데 이제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하고 한 8개월, 9개월 정도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 카페는 참 창업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예, 일단 뭐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개당 마진은 되게 높은데 일단 카페라는 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잖아요. 옆 사람이랑 부대껴도 그게 맛집이라면 참고 먹는데 카페는 그 누구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 자체가 꽉 차 있으면 한 80% 정도가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카페에 가야 되는 어떤 이유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회전수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꽉 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맛집은 어떤 킬러 메뉴가 있는데 카페는 사실 그 메뉴의 어떤 과정이 다 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어떤 저희 유튜브에 강의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스토리라고 봐야죠. 네. 스토리 진행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운 좋게 구독자들이 생겨서 네. 리플이 있다면 제가 리플 같은 걸 정리해서 제가 그런 걸 대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한동안은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제가 바라는 거는 저도 쇼핑몰은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네. 쇼핑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친구로서 옆에서 같이 보아온 바는 있지만 뭐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체계적으로 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초반에 말씀해 주신 건 좀 원론적인 부분이었죠. 그렇죠. 쇼핑몰과 뭐 채널 이런 것들. 나중에 좀 정말 쇼핑몰 열 분들이 네. 이런 거 좀 도움되게 왜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블로그든 그렇죠. 네. 인터넷이든 그래서 이걸 찍는 겁니다. 그럼 그런 좀 디테일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찍는 거예요. 카페와 마찬가지로 쇼핑몰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포화 상태가 아닌 비즈니스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원래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도 계속 진행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쉬었다 가시죠. 네.
네, 일단 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창업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창업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식이라는 거는 뭐 대학교에서 배운다 뭐 이런 지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벌은 상관없고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웹에 대한 이해예요. 웹, 월드와이드 웹. 뭐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만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이 웹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적인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웹 기반의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홈페이지를 보면서 뭐 이 홈페이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홈페이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뭐 이런 뭐 또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고 좀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이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웹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래밍 스킬을 뭐 알면 좋아요. 뭐 100%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알면 유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HTML이라고 그러니까 즉 뭐 프로그램이라 하면 뭐 보통 이제 서버 스크립트가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하여튼 프로그램은 몰라도 되는데 HTML은 알면 좋아요. HTML이라고 흔히 말하는 어떤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뭐 선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한데 막상 그걸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디자인 안목이에요. 디자인 안목. 그러니까 디자인을 볼 줄 아는 눈인 거죠. 그런 부분도 내가 디자이너일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디자이너일 필요는 없는데 어떤 홈페이지들을 보면서 이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괜찮네. 이 홈페이지는 디자인이 별로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뭐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쇼핑몰이라는 어떤 이 비즈니스 카테고리는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보통 템플릿이라고 하죠. 어떤 틀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 틀들이 기본적인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사이트는 압도적으로 디자인이 좋아 이런 욕심이 없다면 사실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퀄리티는 나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 퀄리티가 이하일 때는 사실 비즈니스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웹의 퀄리티가 굉장히 어떤 이 중상위적인 클래스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초이스하는데 좀 특정 사이트들이 디자인이 너무 떨어지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만드는 쇼핑몰이 그 정도 디자인은 안 나오게 그런 디자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 사실 몇 분에 얘기할 수는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쇼핑몰을 만들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접속자 빵명 제가 100% 확신합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거나 뭐 가게를 만들면 그래도 간판이 있으니까 들어오잖아요. 뭐 음식점이면 배고픈 사람이 올 거고 카페면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올 거고 옷가게면 뭐 옷에 관심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라도 들어올 텐데 이 온라인 쇼핑몰은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 광고를 안 하면 접속자가 빵명이에요. 빵명 100%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뭘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거에 어떤 키워드 마케팅,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어떤 이런 바이럴 마케팅, 혹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 마케팅. 그 외에 또 어떤 마케팅들이 있는지 모든 마케팅에 대해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마케팅이 맞겠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14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건데
새로 시작하실 분들이 사실 그걸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우리가 길게 얘기할 기회가 아주 많을 거예요. 아마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아이템 발굴 능력. 그러니까 아이템이랑 하면 뭐냐? 우리가 뭘 팔아야 되는가?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럼 쇼핑몰에서 뭘 팔 건가? 그게 바로 아이템 발굴 능력인 거죠. 그 아이템 발굴 능력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팔면 좋고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팔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지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심 사장이야. 그래서 난 신라면을 제일 싸게 팔 수 있어. 그러면 그 아이템을 해도 좋고 그 아이템 발굴 능력이라는 거는 얘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이템 발굴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 달려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템이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결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아이템을 발굴하는 건 본인만이 발굴할 수 있는 건데 그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느냐는 다양한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뭐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어떤 커뮤니티의 반응들 뭐 혹은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장 조사나 어떤 그 타겟 마켓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온라인 사업이 목표라서 아이템을 발굴하기보다 그냥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어떤 제품 그런 아이템이 먼저 시작돼서 아 이거를 온라인에 어떻게 팔까 이렇게 좀 시작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네, 같아요. 어떤 물론 네. 뭐 아버지가 농심이 아니라 말씀하신 뭐 대로 사과밭을 운영하신다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먼저 발굴한 다음에 쇼핑몰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쇼핑몰 좀 미경험자들 쇼핑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더 자연스럽죠? 쉽게 느껴져서 제품이 있으니까 아, 어떻게 팔까 그렇죠. 또 자기의 인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각자 분야에서 아니면 자기가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이쪽은 잘 알아. 내가 이걸 나가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팔아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 마음이 들어서. 뭐 어떤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웹에 대한 이해, 뭐 프로그래밍 스킬, 그다음에 뭐 디자인의 안목,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교과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템 발굴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딱히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운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진짜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창업 지식은 이 정도, 이 정도의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의 준비 단계가 남았어요. 네. 요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심플한 건데 말 그대로 창업을 준비하려면 뭐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사무실을 세팅하고 사무실 세팅이라는 건 그냥 뭐 사무실을 쓸 곳을 임대하고 뭐 컴퓨터를 놓는다든가 책상을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 세팅하고 그 사무실 세팅한 어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하려면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 신고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통신판매 신고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쇼핑몰을 초이스하는 거죠. 뭐 카페24라던가 뭐 메이크샵이라던가 뭐 후기지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쇼핑몰 그 패키지 혹은 임대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카페 그 쇼핑몰을 선택해서 이제 쇼핑몰 세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건데 이 창업 준비에 대한 것들은 그냥 절차적인 것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뭐 중간중간에 어떤 필요한 노하우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게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강좌 뭐 이런 것들 한 8개 정도 썼는데 그 8개의 사업 강좌에 뭐 질문 댓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블로그가 쪽지로 온 것들 하면 뭐 질문이 뭐 몇백 개 정도 왔어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다 답변을 달아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에도 뭔가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아마 댓글을 다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기는 좀 어렵고 이제 그 어떤 질문의 창구는 하나로 통일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날 때 블로그를 딱 오픈해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도저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일이 다 답글을 다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좀 질문이 많다. 그러면 나중에 뭐 Q&A 방송 이런 것도 한번 찍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거기에 답변들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사업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방송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네,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사업 어떤 강좌에서 썼던 말인데 사실 사업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기밀 유출? 뭐 자기의 어떤 노하우 유출?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어떤 제가 사업을 대하는 어떤 그 가장 한 줄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안다고 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해서 또 아니 다시 갈게요 이거 안다고 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못 따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든다 그건 못 따라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자영업 레벨의 어떤 것들은 사실 몰라서 못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만큼의 열정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노하우 유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강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패할 뻔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구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사람을 좀 더 편하게 쉽게 어떤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공유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휴머니스트셨군요. 뭐 휴머니스트까지는 그렇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재능 기부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뭐 버블 시대 일본에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시대처럼 모두가 진짜 그냥 다 좋아 그러면 뭐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냥 뭐 재밌게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뭐 어떤 정부나 어떤 정치인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최근에 어떤 이 10년간의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 어떤 사회 분위기, 뭐 계약직이나 정직원 뭐 이런 것들, 뭐 최저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부분들, 뭐 그런 어떤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집값 상승률이나 이거에 대해서 임금의 상승률은 너무 적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사회인 거죠.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에 이런 방송을 찍는 거고요. 예. 조금이나마 뭐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께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혹은 이거는 쉽사리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나 그런 판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분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 혹은 공무원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뭐 방송을 찍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저희 블로그 주소 깔아주시고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